안녕하세요. 상일 프로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그 코스피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중의 지금 이야기들이 이게 언제까지 상승할 수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 참여를 지금도 사도 되느냐, 지금도 사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사게 되면 어떤 종목을 사면 되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종목을 샀을 때 이게 언제 팔아야 되느냐. 다시 이제 횡으로 시작이 되죠. 과연 지금의 상승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유리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는 경우 급격한 상승의 각도로 언젠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 주요한 시그널은 과연 뭘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 오르는 원인에 대해서 우선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시장의 상승을 원인을 이제 유동성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으로 펀더멘털 이상까지 주가가 이미 올랐다. 만약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유동성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동성의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실물 경제의 하락, 그게 주요한 원인으로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많은 자금을 지금 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선 첫째로는 연준에서 주는 자금이 하나는 랜딩 프로그램이다. 또 하나는 재정부양 성격의 지원이다. 현재는 금리가 미국도 0.25,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랜딩 자금을 투여하기는 하단이 제한될 수가 있다. 이런 논리고요. 오히려 이쪽은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면 바닥을 어느 정도 공간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적절한 시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 지원은 정부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즉 빚을 많이 빌려서 그렇게 확보된 달러를 시중에 타겟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지금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기대사항이기도 한데요. 과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달러를 확보를 하고 그 달러를 시중에 풀어준다면 시스템적으로 금리는 상승을 하고, 많은 달러 공급으로 인해서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 이게 이게 재정 정책이건 통화 정책이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미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이러한 그 유동성 공급, 재정 정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SOC에 벌써 2조 달러를 공약을 했었고, 최근에는 어떤 경기 부양 정책으로 1조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총 3조 달러에 해당하는 어떤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채권의 어떤 공급 측면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그런 상황이 유도가 되고, 공급이 많으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금리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지금 적용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향후에 과연 이러한 유동성은 언제 과연 중단이 될까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유동성으로 보면 지금 그동안 우리 자산 시장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돼 있었고,
이제 주식이 상당히 작은 부분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포션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금융자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금융자산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작은 뭐 그런 상황이었고, 유동성의 대부분을 지금 외국인에 의존하는 그런 시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의 일부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절대적인 캐시플로우가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보다는 개인의 힘이 더 강해졌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3천을 넘어서 뭐 4천을 간다, 뭐 이런 소문들도 지금 나와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이 마지막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파동이고, 과연 이게 언제 하락을 할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 지금 피보나치 파동 이론에 의하면 주식은 이렇게 2파 상승, 이게 5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파, 2파, 3파, 4파, 이게 5파. 5파를 이제 마지막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현상은 급격한 상승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꺾어질까, 이게 굉장히 뭐 궁금한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이 상승이 지속할지, 그 다음 달에 지속할지, 이건 아무도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꺾어지겠죠. 언젠가는 이렇게 꺾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제인가를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락 중에 이런 하락이 나오고, 그 후에 일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러한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굳이 지금 매도를 할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매법의 특성은 일단은 10에서 10%, 15%, 10에서 15%까지의 어떤 급락이 한번 있으면 그때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 그 후에는 상승이 있더라도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현재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던가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경우는 상당히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어떤 그 상실감이 심하게 발생을 하고, 이것도 또 다른 포모, 나만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거두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파티는 뭐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파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음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그러면 파티가 끝났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음악이 멈추고 이제 술이 다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사람이 일부 이제 술에 취해서 어느 사람은 쓰러지고, 어느 사람은 이 파티장 근처에 있다가 이 파티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 일단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유동성의 마지막 종소리는 누가 울리는가? 물론 이 종소리는 연준이 일단 종소리는 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들이 자산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빅테크 기업들에게만 자금이 투여가 돼서 빅테크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 등 그동안의 장세는 이러한 유동성이 자산시장만 거품을 만드는 그런 현상으로 비춰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어떤 핀셋, 타겟 지원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동성의 꼭지, 이 유동성의 이 밸브는 언제 잠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밸브를 잠그라는, 종소리를 멈추라는 이 신호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연준에서 이러한 밸브를 잠그겠다, 이게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만 자산 매입의 양을 현재 뭐 $1,200인가요? 이렇게 월간 공급을 하는데, 이거를 가령 줄여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바로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준은 최종적인 목표가 고용률 2%, 고용률이 최소한 5% 내로 떨어져야 된다, 실업률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가 최소한 2% 오르더라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테이퍼링. 이 테이퍼링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유동성의 밸브를 잠근다는 그런 신호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연준 의장 파월이라든가 기타 연준 이사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묘한 현상인데 지금 연준 의원들이 대부분 상업은행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스프레드는 어떤 상업은행의 직접적인 이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의도를 연준 이사들은 혹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는 걸 연준 이사들도 방치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자산 시장에 어떤 충격은 올 수 있다. 단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1.2%, 1.1%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한 1.4%가 넘어가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이 이런 그 장에서도 이 고버스를 많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러한 그 고버스의 매수는 결국은 지금 장이 지금 3천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 고버스를 매수를 했다고 하면 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거꾸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버스에 매매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지금 최대 30% 40% 이상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버스를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 주된 원인은 다 알겠지만 장이 이제 끝이 났다 하고 미리 이제 하차를 한 거예요. 하차를 하고 이 세력들이 이제 곧버스에 전부 몰빵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고로 어떤 그 파생 상품, 곧버스라든가 인버스 이런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 매수를 안 하는 게 일단 최선의 방향입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파는 시기를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경우 지금처럼 상승을 하면 굉장히 큰 그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꼭 항상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에서 매도할 때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더더욱이 이런 곧버스 투자는 어떤 자산을 어떤 그 쉽게 녹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얼마 전에 크러쉬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크러쉬는 오지 않고 있죠. 이런 버핏이 이야기한 이런 크러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버핏은 자산의 대부분을 매도를 해서 현재 달러를 갖고 있어요. 달러를. 하지만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유동성에 대한 기준을 좀 일부 착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버핏 지수라는 게 보통 GDP 대비 이제 시가총액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100%가 되면 급락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GDP 플러스 유동성의 어떤 이런 상황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요 기사는 코스피 3000 시대 4대 그룹 몸집 불렸다, 시총 비중 60% 돌파.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대세 상승장에서는 보통의 경우 대형주에 집중을 하자. 대형주. 이게 이제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이 대세 상승장은 외국인이 이끌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이.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들은 보통 어떤 시스템 매매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패시브 자금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 우리 시장을 전체를 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총 상위 종목만 그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요. 올해는 이 수급 주체가 개인으로 그냥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대형주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해서 일부 개인들은 코스닥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상 최대다.
사상 최대다. 뭐 변이 바이러스가 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영국도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도 주말에 8,000명 확진자 수가 이제 8,000명 이상 뭐 증가를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리 보면 하루 감염자 수가 지금 85만을 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확산세는 지금 뭐 확산세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글로벌리 지금 2차 확산세의 어떤 정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기타 이런 쪽에 우리나라도 집중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현재 뭐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은행 PB들 자산 절반은 주식형 상품에 투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시그널은 이제 금리에 있다. 그래서 어떤 그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 금리 상승을 조심을 하면서 이게 한 1.5% 정도부터는 좀 조심을 하자. 뭐 이런 의미고요. 지금 그동안 이 상승 구간 중에 기관들이 공모주 거래, 공모주 배당을 위해서 많은 매수를 했었는데 그걸 그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주가 지수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래서 뭐 금융투자나 뭐 기타 투신, 뭐 연기금도 똑같고요. 이 상승장에 전부 상승장을 미싱하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런 그 펀드 매니저나 뭐 애널리스트 이런 쪽은 이 상승장에 종목이 없어요. 종목이 없어서 어떤 그 영업 성과에 상당히 뭐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미국 그 선거에서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뭐 민주당이 2석을 차지해서 이제 블루웨이브가 된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지금 그 종합적으로 민주당이 그래서 50석, 상원에서 공화당이 50석 그렇게 되면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상원에서도 뭐 근소하지만 민주당의 어떤 그 권한이 많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뭐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유동성과 어떤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많이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상승장에서도 종목에 따라서 어느 종목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어느 종목은 또 반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 수 있는데, 대개 이제 개인들이 보면은 이런 그 잔파동에서 꼭 고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장주를 매수를 해도 이렇게 하락 시에 좀 손해를 보는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수록 그 ETF 쪽 매매를 하면 좀 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2차 전지, 코덱스 2차 전지, 코덱스 뭐 반도체, 그리고 뭐 코덱스 자동차, 이 ETF 치시고 이 코덱스를 일단 치시고 후단에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런 종목을 치면 나오거든요. 이런 그 ETF 투자가 개인들로 봐서는 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 뭐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네요.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관련 업종과 전기차, 배터리 등의 기술주, 여기 자동차까지 넣으시면 뭐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전망에 따라서 비필수 소비재가 추가로 뭐 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관련 ETF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방향이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이제 올해 증시는 전고 하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하반기 때 이런 하락의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근데 하반기 되면 실제 금리도 바이든 정부가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막대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중금리가 채권금리가 오르는 뭐 그런 상황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을 한다면
채권 금리는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채권 금리가 과연 언제 오를 것인가,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요거를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로 관찰을 하고 있다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그때 뭐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일단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이 지금 급등을 해서 뭐 쉽게 추격 매수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고요. 크게 보면 지금 뭐 대형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뭐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다 코덱스 ETF에 속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이런 종목을 장기적으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보유한 분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런저런 리스크 때문에 뭐 공매도 재개라든가 이럴 때 저가에서 매수를 하는 뭐 이런 현금을 일부 확보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